카이스트 유과학대학원에서 연구활동 중인 김현석입니다.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멜라노마는 UV로 인한 DNA 뮤테이션 벌든이 주요한 캔서입니다. 하지만 멜라노마의 아형 중에서도 UV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손바닥, 발바닥에 많이 생기는 아크랄 멜라노마도 존재합니다. 최근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아크랄 멜라노마는 UV로 인한 뮤테이션보다는 염색체의 구조 변이, 즉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주요한 특징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크랄 멜라노마는 일반적인 멜라노마와 다르게 면역 항암제에 대한 치료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아크랄 멜라노마에는 독특한 병리가 있는데요. 바로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그 빈도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에 아크랄 멜라노마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가 자마 더마톨로지 및 NEJM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병리가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 변이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염색체가 순간적으로 파괴된 후 다시 복구되면서 생기는 과정인 크로모트리시스입니다. 이 과정이 일어날 때 염색체 일부가 딜리션 되거나 혹은 트랜스로케이션 등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이 아크랄 멜라노마에서 빈번하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현상과 관련된 생물학적 현상 중에서 암세포의 핵막 파열 현상을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암세포의 마이크로 뉴클라이는 불안정한 핵막을 가지고 있는데 미세핵이 파열되면서 DNA 손상이 생기고 이것이 크로모트리시스의 원인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미세핵에 세포 바깥 DNA가 돌출되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를 이물질로 받아들여서 선천 면역계인 시가스 스팅 패스웨이가 발동되고 이로 인해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발생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 뉴클라이뿐만 아니라 프라이머리 뉴클리어스 또한 핵막이 파열되기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핵이 전이 과정에서 좁은 공간, 스티프한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생길 때 파열이 되며 둘째로는 핵 페리뉴클리어 액틴 등이 직접적으로 핵을 눌러서 액틴 컨트랙타일 포스로 핵 프라이머리 뉴클리어스가 파열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온코진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까 그 캔디데이트를 설정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정한 온코진은 얍이었습니다. 얍은 잘 알려진 메카노 센서이자 온코진인데요. 이러한 메카노 기계적 자극에 의해서 얍이 핵 안으로 들어가 활성화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이런 얍의 다운스트림 타겟으로 액틴 폴리머레이즈나 ECM 스티프니스와 관련된 진들이 발현되어서 얍이 셀룰러 메카노 트랜스덕션의 포지티브 사이클을 일으키는 캔디데이트로 본 연구에서는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뉴클리어 엔벨롭 럽처와 온코진이 얍이 이러한 아크랄 멜라노마의 독특한 병리 현상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본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심플하지만 그러나 좀 이펙티브한 모델을 설정했는데요. 신제닉 그래프트를 피부, 혀, 그리고 발바닥에 B16F10 멜라노마 셀 라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후 셀의 몰폴로지를 관찰했는데요. 컴팩트니스는 이제 셀의 이르귤러리티, 서큘라리티는 1보다 멀수록 셀이 원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풋패드 마진에 있는 암세포와 특징적으로 더 이르귤러한 몰폴로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특한 암의 몰폴로지에 대해서 어떠한 페노타입들이 있는지 풋패드 마진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발견한 페노타입은 DNA 데미지와 핵막의 파열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마커는 DNA 데미지는 감마 H2X고 뉴클리어 엔벨롭 럽처는 시가스와 바프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DNA 데미지는 핵막 파열의 결과로도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핵막 부분에 감마 H2X가 발현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 핵 전체가 감마 H2X 포지티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징적으로 풋패드 멜라노마의 마지나란 부분에서 이렇게 DNA 파열과
핵막 파열이 DNA 손상과 핵막 파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혹시 T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저희는 룰아웃을 하기 위해서 T셀 디피션트한 폭스에넌 룰 마이스에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이전 시즈닝 그래프트에서 관찰한 동일한 페노타입이 풋패드 마진에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 샘플에서도 아큐테니어스 멜라노마와 아크랄 멜라노마에서도 이러한 페노타입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크랄 멜라노마 샘플에서 이렇게 감마 H2AX가 튜머 마진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가스 포지티브한 마이크로 뉴클라이를 포함한 뉴클리어 엔벨롭 럽처가 아크랄 멜라노마 마진에서 주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풋패드 마지널한 부분에서 DNA 마우스 모델에서 모폴로지컬 에브노멀리티가 특징적으로 관찰되고 이것은 T셀 이네이트 이뮨으로 생기는 것은 T셀 메디에이트 이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DNA 데미지와 핵막 파열이 관찰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발바닥이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부와 발바닥은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등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다 정교하게 메카니컬 스티뮬러스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 강제 운동장치에 G를 틀에 돌리고 직접적으로 마크로스코픽한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스펀지에서 기운 컨트롤구가 비교해서 강제 운동장치를 돌린 실험군에선 이렇게 감마 H2AX 포지티브한 DNA 데미지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시간 뛰었을 때는 감마 H2AX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일정 시간 강력한 마크로스코픽한 DNA 물리적 자극을 주었을 때는 이렇게 감마 H2AX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핵막 파열 현상 역시 이러한 강제 운동 장치 실험을 통해서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핵막 파열을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로 암세포를 찍어보았는데요. 그 결과 실험군에서 본 이미지와 같이 핵막이 파열되고 크로마틴이 프로트루전 되고 있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튜머 인접하고 있는 정상세포에서도 이렇게 강제운동 장치로 러닝을 시켰을 때 DNA 데미지나 핵막 파열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정상세포에서는 이렇게 DNA 데미지나 핵막 파열은 관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카니컬 스트레스가 암을 이니시에이션하는 데는 하는 것보다는 암의 프로그레션에 컨트리뷰션한다고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이 DNA 데미지와 핵막 파열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널 현상에서 얍 액티베이션은 어떠한 경향을 일으키는지 저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휴먼 샘플에서 이렇게 아크라 멜라노마의 튜머 마지널한 부분에서 얍이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것을 임무히스토케미스트리 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후 아까와 같이 신제닉 그래프트를 통해서 피부와 발바닥에 있는 튜머 마진을 비교해 본 결과 튜머 마지널한 부분에 얍이 훨씬 더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아까 핵막 파열과 DNA 손상처럼 T셀과는 무관한 현상임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뮤노블러스로도 이러한 현상들을 다시 한번 컨펌했는데요. 얍이 포스포레이션 되어 있을수록 사이토플라즘에 있고 이것이 액티베이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이 풋패드에서는 훨씬 더 뉴클리어 얍에 인리치먼트 되어 있고 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뮤노블러스로도 다시 컨펌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포스트 윌 러닝과 마찬가지로 강제 운동 장치를 통해서도 얍이 활성화되는 것을 이뮤노블라시랑 IH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얍이 과발현되는 현상이 직접적으로 핵막 파열과 DNA 손상에
커즈가 됐는지를 저희는 확인해 보고자 펑셔널 스터디를 세포 실험을 통해서 계획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연구에서 계획한 세포 실험은 세포를 키운 다음에 이후 웨이트 툴을 이용해서 커버 슬립이 달린 툴을 이용해서 무게를 로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얍이 항상 가발현하고 있는 플래그 얍5 에세이를 스테이블하게 발현하고 있는 B16 에피템 멜라노마 셀 라인에 앞서 설명해드린 웨이트 로딩을 이용해 무게를 부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DNA 데미지 및 핵막 파열이 무게를 두고 얍이 항상 과발현되어 있는 얍5SA 스테이블 셀 멜라노마 셀 라인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세포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16 에피텐 셀 라인뿐만 아니라 RPE 라츠 낙아웃 셀 라인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RPE 라츠 낙아웃 셀은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해서 얍의 발현을 조절하는 라츠 1, 2를 낙아웃한 세포입니다. 또한 P53이 없을 경우 핵막이 불안정해지고 핵막 파열이 생긴다는 현상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는 웨이트 로딩을 두면서 이제 P53 siRNA를 치고 어떠한 페노타입이 생기는지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P53 siRNA를 가하고 그 다음 웨이트 로딩을 한 실험군에서만 DNA 데미지 및 핵막 파열이 다른 군에 비해서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세포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실험들을 통해 세포 실험으로도 이제 검증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인비보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미징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해드린 라츠가 낙아웃된 RPE-셀을 누드마우스의 등과 발에 인젝션을 한 다음에 트레드밀을 돌린 후 셀을 키운 다음에 이후 딥 시퀀싱을 통해서 홀 지놈 시퀀싱 분석을 통해 실제 스트럭처 베리에이션이 풋패드에서 더욱더 도드라지는지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풋패드에서 되고 자란 세포에서 인델의 수, 스트럭처 베리에이션, 그리고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에이션이 증가한다는 것을 홀 지놈 시퀀싱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펑셔널 스터디뿐만 아니라 실제 인비보 스트럭처 베리에이션 벌크 홀 지놈 시퀀싱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본 결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심은 멜라노마와 발바닥에 심은 멜라노마를 동시에 벌크 RNA 시퀀싱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벌크 RNA 시퀀싱 결과 풋패드와 플랭크에 있는 멜라노마가 PCA로 업 레귤레이션 되는 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RNA 익스프레션 결과도 풋패드와 플랭크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풋패드에서 업 레귤레이션 된 진들이 실제 퍼블릭 데이터에서는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냐, 저희는 다음과 같은 퍼블릭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GSVA 분석을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이제 풋패드에서 업 레귤레이션 진들이 실제 아크라 멜라노마 벌크 RNA 샘플에서도 업 레귤레이션 되어 있다는 것을 GSA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TCGA 분석으로도 이러한 풋패드 업 진들이 얍 진셋들과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드밀을 통해서 qPCR 실험도 진행해 봤는데 앞서 보여드린 벌크 RNA 시퀀싱과 마찬가지로 트레드밀을 한 경우에도 콜라겐이나 얍 타겟진들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앞서 소개해드린 것뿐만 아니라 메커니즘의 일부도 규명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발바닥 마지널한 부분에서 이러한 몰폴로지가 이르귤러티가
실제 뉴클리어 인벨롭 럽처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는데요. 우선 저희는 RP1 셀에다가 인센피를 낙아웃해서 이제 몰폴로지컬 호메오스테시스를 교란시켰습니다. 그 후에 툴을 올려놓은 결과 이제 NLS-GFP가 사이토졸에 있으면 핵막이 파열했다는 시그널인데요. 이러한 시그널들이 몰폴로지컬 에브노멀리티를 일으킨 인센피 siRNA 트랜스펙션된 셀 라인에서 또한 툴을 가했을 경우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폴로지컬 에브노멀리티가 어떻게 핵막을 파열시키는 데에서는 심도 높은 메커니즘 파악이 필요한 후속 연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폴로지컬 에브노멀리티뿐만 아니라 핵막을 보호하고 있는 라민 단백질은 이러한 현상에 기여를 하는지를 저희는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라민 A와 라민 B1을 siRNA로 더블 낙아웃한 다음에 저희는 LPA를 이용해서 뉴클리어 엔벨롭 럽처를 진행해 봤습니다. LPA는 얍을 핵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케미컬일 뿐만 아니라 컨트랙타일 액틴 포메이션을 일으키는 약물인데요. 저희가 인트로덕션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컨트랙타일 액틴이 핵막을 터뜨리는 것을 가한하여 LPA를 치고 핵막이 실제로 파열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동시에 얍이 핵안으로 들어간지도 파악해 보았는데 컨트롤과 다르게 라민과 라민 B1을 낙아웃한 셀에서는 NLS-GFP가 사이토졸로 많이 나와서 핵막이 파열된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얍은 LPA로 인해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멜라노마 셀 라인에서 라민이 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뮤노블러시랑 IHC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라민 단백질은 감소하지 않는 것을 두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핵막 파열의 메커니즘에서 라민 디피션시들은 큰 영향 룰 아웃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마선 트라이크롬 스타이닝을 통해서 튜머 센터와 마진을 마우스와 휴먼 샘플 모두 비교해 보았는데요. 튜머 마지널한 부분에 마선 콜라겐이 하이어 인리치먼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메카니컬 스트레스가 액틴 메디에이트 텐션으로도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희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액틴을 디폴리머라이제이션 시키는 사이토칼라신 T를 치고 얍이 과활성된 세포에 툴을 올려놓았을 경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툴을 올려놓았음에도 액틴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난 사이토 D에서는 핵막이 파열이 펄셜 레스큐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한 몰레큘러 메커니즘은 라민 단백질의 결함과는 무관하고 액틴 필라멘트마, 이센 스티프니스, 그리고 모폴로지컬 에브노멀리티가 일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본 연구에서는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제 본 연구에서 테이크 홈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튜머 서프레서 로스가 있는 상황에서 얍이 활성화될 경우 첫 번째 단계로 메카니컬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뉴클리어 엔벨로프 인티그리티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후 아까 저희가 마크로스코픽한 강제 운동 장치로 시뮬레이션 하거나 툴을 올린 것처럼 추가적인 메카니컬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면은 핵이나 미세핵의 파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놈 인스테빌리티를 엘리베이트 시키고 이것이 아크라 멜라노마에서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 암이 많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의 일부라고 저희는 본 연구에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자면 먼저 교진 저자인 김준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 일저자인 서지명 박사님과 랩 멤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강제운동장치의 고안 디자인에 도움을 주신 기계공학과 박현순 교수님과 김유성 선생님, 홀지놈 시퀀싱에 도움을 주신 주영석 교수님과 민경희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브란스의 정기양 교수님과 노미령 교수님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세미나에서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